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순수 예술은 되고 대중 예술은 왜 안 되냐.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국위 선양이고 세계 5대 음악 시장 앨범 차트 정상은 국위 선양이 아니냐. 말들이 참 많았죠.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마저 논란이 일 정도였는데요. 결국 BTS 멤버 스스로 숙제를 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입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때가 되면 알아서 갈 것이라고 했던 대로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TS가 이룬 성과는 병역 혜택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고도 넘치죠. BTS의 입대 문제 스스로 숙제를 풀었지만 병역 혜택 기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저리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 안동에서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잠시 후 경북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27화를 들으시겠습니다.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 제가 내일이라고 했는데 모레군요. 10월 20일에 열립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반가운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일부터네요. 한 일주일쯤 지나고 있는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그동안은 이제 계도 기간이었는데 단속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불이어도 멈춰 서야 하는지 파란불이어도 가도 되는지 등을 두고 많은 분들 궁금증도 가지시고 또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 알아보겠고, 그리고 단풍철을 맞아서 교통량 증가하면서 각종 사고 또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교통법규 문제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관련해서 안형진 변호사님 먼저 설명을 좀 쭉 해주시죠. 예, 이게 조금은 복잡한데요. 최대한 재미지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개정되어서 이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이제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거예요. 통행하려고 하는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멈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개월간은 계도 홍보 기간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계도 기간 중에 사고 통계를 보면은 이제 개정된 법률이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478건 대비 24.4% 감소했고요. 네. 같은 기간에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이제 22명으로 45%가량 줄였다고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지난 3개월간 단속도 아니고 계도 기간이었잖아요. 계도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당한 효과. 사고 자체는 24% 정도 줄었고 사망자는 45%나 줄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개월 계도 기간 끝내고 지난 10일부터 단속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이제 일시정지하는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에 벌점 10만 원이 10점이 부과되었는데요. 예. 이제 좀 더 알아두실 거는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이륜차 등의 경우에도 4만 원이 부과되고, 근데 자전거도 부과됩니다. 경운기나 손수레. 자전거도요? 그렇습니다. 요거 어기면은 자전거나 손수레, 경운기도 3만 원이 부과되어서요. 손수레요? 예, 손수레도 부과돼요? 예, 그게 리어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뭐 손수레를 뭔가 단속하거나 그러시는 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 같으면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걸린다는 점을 일시정지 의무 대상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차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 거죠. 자전거는 이제 법상 차량으로. 그렇죠. 차량이죠. 예, 자전거가. 그래서 인도에서 잘못 운전하시면 이거는 뭐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인도 그래요? 침범으로 해서요.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예외는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근데 일단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시다가 사람 부딪히면은 그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본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제 단속 첫날인 10일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한 운전자 한 135명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너고 있는 건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건너는 건데 그렇죠. 횡단보도 위에 없는데 건너려고 한다.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찰은 단속 기준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뭐 공감이 가고 이게 참 그런데요. 그렇죠. 싸움 좀 많이 나겠어요. 단속 현장에서. 이거 뭐 항의하고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경찰이 내가 봤으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러네요. 예. 아니면 뭐 이제 그 어떤 카메라가 있으면 정확한데 일단 분쟁의 소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일단 횡단보도가 있고 이를 건너려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하시고 하면 안전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쉬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서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거 뭐 몇 초 서는 건데 뭐. 특히나 이게 또 애들 같으면은 뛰어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을 이래 하시다가 거의 멈춘 듯 하시다가 멈추진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지와 서행은 명백히 다르고 이제 법은 아무리 천천히 지나가도 멈추지만 않으면 단속하니까요. 일단 일시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굉장히 멈추려고 했다 이렇게 해도 안 통하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정지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에 보행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를 확인해야 된다면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은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해달라라고 언론 통해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문화가 과거에는 우리 전 분야가 다 그런데요. 뭐 속도, 편리성, 양 이런 위주로 흘러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느리고 불편하고 좀 그러더라도 그렇죠. 생명 안전 보행자 위주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이거는 좀 방향을 옳게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우선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에요. 그 왜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면도로. 거기도 그냥 이면도로 중앙을 그냥 보행자가 걸어가면은 우리 왜 지금 보통 이제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다니잖아요. 보행자는. 맞습니다. 저번에 그냥 그렇죠. 말씀했죠. 우리 한가운데로 가도 보행자는 그 뒤에서 크랙션 울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그렇죠? 이면도로마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쪽엔 다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서 뭐 좀 자제한 게 맞고 좀 비켜주세요 이래 얘기하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이제 그 녹색 불인데 횡단보도 불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횡단보도 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설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정지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할 때 또는 뭐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또는 차도나 차량의 신호등 이렇게 살피는 행위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이제 건너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사례에 포함된다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네요. 이거는 건너려는 예, 의도가 그래서 있는 경우입니다. 예. 예, 천천히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적색 신호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 그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은 저기 뭐 보행자 횡단보도가 적색 예, 신호일 예. 때요. 그래도 일시 정지하면 또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적색 신호인데 사람이 건너다가 부딪힌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운전자의 과실을 뭐 30%나 40%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40% 정도 되는 거예요. 보행자 과실이 더 많군요. 보행자 과실 당연히 많은데 빨간불에 건너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제로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예. 빨간불일 때도 횡단보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보행자가 횡단보도 그럼 언제까지 정지해야 되느냐?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자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저쪽으로 건너가도요. 다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도에 없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예. 이게 법적으로는 저 끝에 딱 끝날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정지를 해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정지선 위반하면 안 되는 거군요. 건너가면. 그게 넘어서면 또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예. 그리고 요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예.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를 갈 경우에 뭐 일시 정지 의무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건너려고 하든지 이걸 떠나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사람이 없어도요? 예, 무조건 일시 정지. 예, 무조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일시 정지 하셔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또 이제 그 행정벌을 받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막 저 멀리 다 튀어와서 막 하고 차 사이로 튀어나오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죠. 굉장히 교통 약자고 위험한데 그거 감안해서 일반 도로보다 강화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 서행 30km 이하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추가해서 하여간 횡단보도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아둬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람 오는데 속으로 빵빵거리세요 뒤에서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러시는데 요런 이제 법규가 특히 어린이 보호 이러니까 좀 뒤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제 적응이 안 돼서 몸에 익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퀴즈를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뭐 어려운 건가요? 퀴즈가 어떤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새 좀 이 방송 시간을 좀 재미지게 그리고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좀 퀴즈 시간을 이제 매번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뭐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차로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요. 그 이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교차로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신호등 차량용 신호등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차량용 신호등은 붉은색? 네, 그렇죠. 이제 붉은색이었고, 이제 차량이 이제 우회전하기 직전에 그 횡단보도는 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운전자가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서행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버렸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쪽 왼쪽에서 이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인데 그거랑 그렇죠. 부딪혔었습니다. 이게 거기는 직진이니까. 그래서 쟁점이 그럼 이게 신호 위반 사고인가 아닌가 이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인가 아닌가. 그래서 운전자 측에서는 이게 물론 앞에 파란불이었고 하지만 사람도 없었고 해서 이렇게 우회전한 거는 다 용인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신호 위반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서 물론 상식적으로 그렇게 또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2심에서는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신호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렇게 났습니다. 참고로 신호 위반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호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는 보험 들었으면 처벌 안 받는데 신호 위반의 교통사고는 보험 들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퉈진 건데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신호 위반이 이렇게 무섭군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 하면 보험 아무리 들어도 이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호 위반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신호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세요? 이거
신호 되게 위반인가요? 이거 헷갈리네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1, 2시면 신호위반 아니다 이래놨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신호위반이라고 났습니다. 대법원 가서 이게 신호 위반으로 됐군요. 2011년 7월 28일 날 선고한 2009도 822 판결인데요. 예. 대법원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이제 교차로하고 횡단보도가 이제 연접하에 설치되고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죠. 예. 그러니까 빨간 거 고기만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교차로에 차량용 적색 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 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기고 이제 횡단보도 녹색인데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신호위반이고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지를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갈 때 사거리에서 앞에 신호는 빨간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네. 사람이 없더라도 넘어가면은 신호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문제 없으면 걔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저쪽 좌측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과 그렇죠. 부딪히면은 예. 우리가 책임도 형사처벌도 받고 과실 책임도 굉장히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예. 사실 좀 멈추는 게 맞고요. 예. 이 경우에 이제 횡단보도 벌은데 뒤에서 빵빵 그러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저도 이제 빵빵 그러면 심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앞에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그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파란색인 경우에는 일단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법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아시고 예. 행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접촉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은 당연히 그 우회전 차량이 많은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네. 거고. 예. 그러니까 신호 위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받았다는 네, 거 이미 그렇습니다. 대법 판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예. 좀 이 1, 2심에서와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는데요. 교통법규를 보면은 좀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게 좀 꽤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운전해야 되느냐.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길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밤에 예. 가다가 치인 경우도 네가 전방 주시고 잘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법규하고 현실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나가서 일부분 정리를 한다든지 좀 이런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런 실무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일단 법은 법이니까요. 횡단보도 또 우회전 일시정지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우리 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아마 무한대일걸요 할 일이. 근데 지금 뭐 여야가 정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고 작은 이 참 사항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아유 너무 참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게 해결되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또 그밖에 또 각종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영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안동에서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 내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이종수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모레 열리는 거죠? 10월 20일 이 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모레 20일에 열리는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입니다. 자, 경북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요즘 K 콘텐츠가 날로 발전하면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핵심 동력 중에 하나인 스토리 분야의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경북 스토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K-스토리라면은 글쎄 뭐 작가분들 많이 모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작가분도 모시고 예. 그다음에 이 스토리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아니면 요즘 그 가장 큰 뭐 어떤 산업의 어떤 동력을 이끌고 있는 OTT 관계자들 모셔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작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제작자, 드라마, 영화 제작자들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 개최하게 된 배경도 좀 알고 싶고요. 또 어떤 의미를 남기는 행사였으면 하시는지요? 예, 아시다시피 경북은 3대 문화권 지역으로 역사와 문화에 바탕한 원형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네. 이 원형 스토리는 K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치 있는 역사와 문화 스토리는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꿰어서 보물을 만들지 그게 관건인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문가와 창작자들 시각에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검토해보는 어떤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행사를 계기로 스토리를 산업화해서 경북이 K-스토리의 메카로 자리 잡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창작자들의 시각을 좀 공유함으로써 이거를 산업화함으로써 예. 자, K-스토리의 어떤 본산으로 우리 지역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 자, 이번 행사에는 스토리 콘텐츠 분야의 여러 유명 인사들 대거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유명하신 분들 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요? 예, 뭐 한국 최고 작가 이문열 선생님, 경북 출신이시죠. 예. 이문열 선생님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최고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감독 겸 제작자인 최종일 대표, 예. 그다음에 22년 최고 드라마였던 그게 우리 눈의 이나은 작가, 또 최근 히트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 윤용필 대표, 네. 그다음에 한류 전도사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인규 KBS 전 대표님, 예. 그다음에 영화 찬신의 복도 많지 작가 겸 감독 김초희 선생님 등이 오십니다. 아유, 정말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거 하루에 행사 다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예, 그래서 오전부터 예. 오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문열 작가부터 해서 그해 우리 눈에 이나은 작가도 오고 또 뽀로로의 최종일 대표 감독도 오고 김인규 전 사장도 오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네요. 자, K 이야기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정서를 이야기하다 뭐 이런 주제로 토크쇼도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 말씀드린 최종일 대표님과 김초희 감독님이 진행하실 건데요. 예. 두 분이 어떤 대표 작품들을 창작 과정에 얽힌 애환,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면서 예. 이 행사의 어떤 또 다른 축인 예비 작가들과 창작 지망사들에게
한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예. 김초희 감독, 최종일 감독 두 분이 이제 이 토크쇼를 또 함께 해 주시겠고요. 자, 경북콘텐츠진흥원은 해마다 경북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어왔는데요. 저희 이 라디오 오늘 시간에도 좀 다뤄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공모전 수상작을 제작자에게 선보이는 그런 시간도 가진다고요. 예. 이번 행사 가운데 스토리 비즈 매칭 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기획했는데 이제 원래 공모작 수상작 세 편하고 역대 수상작 중 몇 편을 모아가지고 어떤 상품 가능 형태로 이제 선보인 다음에 이걸 보시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문해선 엔터테인먼트 등 제작사 대표님들이 보시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상품 제작될 수 있는지 이런 의견을 주시고 멘토링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수상작 3편, 그 전에 수상작 또 몇 편 함께 해서 보여주고. 이 작가들은 굉장히 영광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또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수상자 선정에 멈추었다면은 이제 나아가서 또 이걸 좀 더 콘텐츠 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취지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경북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중에 이미 제작이 돼서 공개된 작품도 꽤 있다고요? 예, 8회 수상작 푸른 여인하고요. 그다음에 10회 수상작 강구 이야기, 13회 수상작 영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8회 수상작가인 백미영 선생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품이 있는 그녀, 또는 마인 등 드라마로 이제 한국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경북 스토리 세계화 전략에 대한 토론도 펼쳐진다고요? 예, 프로그램 중에 컨퍼런스하고 포럼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한류 성공 비밀과 드라마 발전 전략, 그리고 OTT 트렌드와 드라마 미래, 경북 스토리 드라마 제작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발제하시고 또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경북의 스토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또 성공 전략은 무엇일지 등을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쭉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브로셔를 보는데 천자문 마당이 있고 또 구인당, 구름의 온, 구름의 오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심 있는 분들 함께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 함께하려면 어떻게 참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storyg.or.kr인데요. 여기에 지금 참가 신청을 받고 많은 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가 신청 못하신 분들도 이제 현장 등록 가능한데 다만 이제 프로그램 중에 기성 작가, 예비 작가 대상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사전 등록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스토리 G 사이트입니다. storyg.or.kr로 들어가셔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100%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냥 현장에 함께 가셔도 되는 거죠. 그냥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예. 장소는 구름의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구름의 리조트 내일 모레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경북의 이야기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경북 콘텐츠진흥원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작자들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북의 이야기가 세계에서 주목받도록 노력할 계획인데요. 정기적으로는 이런 스토리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스토리 콘텐츠 기획자, 작가를 양성하고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 피칭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스토리 산업 발전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스토리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이 스토리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자,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 내일 모레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전통 구름의 리조트에서 열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 성황 내에 잘 끝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이었습니다.